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하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어제 2차 사전차양 최종 경쟁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공분양은 평균 15대1 경쟁률이 나왔어요. 왕숙지구 인기가 엄청나네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2.9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추가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은 항상 실패했다는 거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이 공공분양에서도요,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의정부 우정지구는 역시 추가 모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현재까지 14,502호가 사전처약 형태로 공급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약 10만호 가까이 쏟아붓기로 했는데 벌써 1차, 2차로 14.5%가 공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사전처약 중에서는요, 4차가 정말로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4차 물량도 많을 뿐더러 그동안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제 중소규모 택지 또는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이 많았는데 본격적인 3기 신도시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게 4차 사전처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민간 사전처약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매월 5,000호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62,000호잖아요. 그래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 개인적으로 이 청약에 미친 광풍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대선이라는 변수에 따른 청약시장 변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싶어요. 먼저 대선에 따라서 지금 대략적인 후보들의 공약이 나왔는데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에 따른 무주택자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요,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시장 과열 시기에 시작되는 대선은요, 반드시 공급 확대 공약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야 당선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발표된 공약으로 보면요, 양 후보 모두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250만 공급을 목표로 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추진 중이에요.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만 이미 64만호 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27만호 정도 됐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2배 물량이 넘죠. 이것뿐만 아니라 3080 플러스나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15만호 이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물량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권에서 추가 신규 택지 방안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이게 17대 대선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했다? 2기 신도시 60만호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 15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게 된다는 거죠. 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는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부동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2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재정 위기도 금융 환경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가로 좋은 지역에 분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못 이끌었다는 거죠. 청약 경쟁률이 강남 보금자리 지구 말고는 다 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은 많이 벌려놨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LH 부채가 급증해 버리고요. 이렇게 저렴한 분양도 실패하는데 당연히 민간 건설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출구 전략을 세울 때까지 이런 분양시장 침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공급 과잉 상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악재 중 하나예요. 자, 이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상황이 2026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분양받지 말고 기다릴까요? 지금 분양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건설사가 분양받아달라고 애원할 때 청약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집값이 폭락해도 분양가가 싸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행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분양가와 청약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분양을 미루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둘러서 분양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선거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 상황이잖아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만의 특색이 있는 공급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 확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착해 보이니까. 그래서 각 후보가 발표한 본인만의 공급 정책을 보잖아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이상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이상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좋냐, 나쁘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청약 상황 변화를 미리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전형적인 중상층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분양형도 있는데 동일해요. 그냥 임대주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 정책,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이걸로 바꾸는 건 괜찮네. 저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지만요. 자, 지금 기본주택 추진 방향은요. 기존의 3기 신도시 임대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추가로 기본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양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게 3기 신도시 또는 GTX 라인에 새로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당연히 제목이 청년 원가주택이다 보니까 20대, 30대 청년이 메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3기 신도시의 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원가로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왜? 임대 아파트 건립 비용도 내야 되고 신도시 조성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걸 분양주택의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원가로 공급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나중에 처분은 어떻게 하냐?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공공에만 매도가 가능하고요. 공공이 시세 차익을 최소 30% 이상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공유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앞서서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을 말씀드렸죠. 특정 계층만 들어갈 수 있고 주로 젊은 층이 들어가는 특정 계층만 들어갈 수 있고 시세 차익도 공공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특정 계층,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 정책이 세워지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행복주택도 그랬거든요. 젊은 층으로 수요를 겨냥하면요 면적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후보 누가 잘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청약 대기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살기 좋은 지역에서 싸게 공급되는 중형면적 분양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권한다든가 수익 공유형 주택을 권한다든가 약간 수요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신혼희망타운 봐요. 지금 10만 원 이상 추진되는데 경쟁률이 계속 한 자릿수 기록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선 후보가 새로운 공급 정책을 자기가 택지를 지정해서 공급하면 돼요. 보금자리 주택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2기 신도시 안 건드렸어요. 그냥 자기가 신규 택지 지정해서 빨리 추진하고 2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대로 가고 따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각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로 공급한다고 그러고 청년 원가주택도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정상적인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뀐 정권에서 먼저 사전청약 축소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상반기에 3만 1천 호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사전청약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요. 변경된 정권, 변경된 국토부 장관이 어떤 공급 정책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추진하는 공급 정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급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당선돼도 그럴 환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요, 기준금리 변화에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의 기준금리의 인상의 결과는요, 결국 그 다음에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